안녕하세요. 5월 2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정말 크게 하락을 할 것이냐,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수가 5월 달에 한 달 이 변동성을 거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을 거치는 것들이 바로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낸 박스들을 확인할 것이냐, 이것들을 확인하는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4월 말경에 있었던 2180선까지의 지수 상승이 결국엔 수렴자를 내려왔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2180, 2090부터 2100 사이에서 나가는 거는 과열권이다. 단기 과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급하게 확인할 자리를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죠? 2090부터 2100까지가 지난 주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버스 매매,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F를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한 번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터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이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큰 상승 이후에 박스권 상단, 저는 아직까지 포지션을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5월,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은 지수는 한 차례 하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급하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박스를 만들고 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박스권을 하나 만들고 떨어진 데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급하게 올랐던 것들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권에 들어왔다는 거죠. 요건 이번 주 매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럼 지난주에 이 과열이 제거된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냐? 큰 흐름들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로라든지 독일, 일본, 중국, 한국에서 채권 금리 인상,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조금 잡혔어요.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FOMC에서 나와 있는 글로벌 금리 전체의 그 상승 흐름이 약간씩 발생하고 있다. 크게 본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채권에서 있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강조되는 것들이 지금에 있는 지수 조정을 좀 가져오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금리가 무조건 터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약간 어폐가 있어서 금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열들이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또 한 가지 해외에 이슈에 있었던 그리스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72억 유로 세무상환 협상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하나 제거되고 있고요. 중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4,500선까지의 피크가 현재 4,200선, 4,000선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10월부터 추천드렸던 중국 펀드의 경우에서는 지수 2,000선, 중국 지수 말씀드린 겁니다. 4,500까지 125%의 상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후방풍 효과가 이만큼 시장을 키운 것도 있었지만 지금에 있는 지수 상승이 위에서 뭉치는 흐름, 당분간 3에서 6개월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인지 나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중국 펀드에 대한 부분들, 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불확실했던 부분, 중국의 하락이라든지 그리스 우려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 글로벌 금리가 반등하고 있지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 조정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보다는 시장이 한 차례 박스를 만들 가능성,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터닝 포지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식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항상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역으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가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하방 포지션을 인버스로 매매를 했었죠. 근데 너무도 빨리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선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해서 2087, 2090선부터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아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추가 반등에 대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인버스 지수가 하락할 때 떨어져서 수익이 나는 ETF하고 원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5불부터 60불까지 매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5,900원 정도의 그 원유 ETF를 매수했던 것들 6,100원대 초반에 전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인버스 ETF와 원유 ETF가 보통 2%에서 3%의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때 인버스 ETF 팔고 이 지수가 급락할 때 저희가 뭐 했습니까? 비중의 3분의 1 기준으로 현재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오늘가로 매수가의 한 1% 정도가 더 올라와 상승 중이고요. 저희는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왜? 단기 급락에 대한 단기 반등을 보고 있는 단기 포지션, 터닝 포지션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6월하고 7월에 있는 FOMC,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를 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하방으로 보되 거기서 있는 단기 포지션, 박스 포지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판매한 자금들, 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잘 지키시라.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 대응이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큰 포지션들은 MMF라든지 채권을 통해서 묶어놓으셨다가 천천히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5월 2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